오늘 지문은 생명체가 어디에 사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명체는 다양한 곳에 산다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수능 특강에 나올 수 없겠죠? 자, 한번 보자. 아주 재밌을 거야. Living things, 생명체는 are not confined to. 자, be confined to, 국한되다, 한정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여러분 이제 한정되다, 제한되다 이런 의미라서 여기에서는 confined 말고도 limited도 사용이 가능하고 limited 그리고 restricted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똑같이 are하고 to는 쓰는데 confined 대신에 limited, restricted 다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생명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한되지 않습니다. The familiar temperate realm of water, land, water, and sunlight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inhabited by 해서 plants and plant-eating animal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과거 분사구는 무엇을 수식하는 것인가? 바로 요 앞에 있는 익숙한 온대 영역 이것을 수식하는 겁니다. 자,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보면 이 식물들과 그리고 plant eating animals라고 하면 초식동물이겠죠. 식물과 초식동물들에 의해서 서식이 되는 이니까 이제 얘네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과 물, 햇빛이 있는 익숙한 온대 영역에만 이 생명체가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곳에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temperate realm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온대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자, 여기에서 plant eating animals라고 하면 초식 동물인데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 더 좋은 어휘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브 하잖아요. 그 허브를 앞에 붙이고요. 원래는 영어로는 herv라고 합니다. 그리고 herbivores. 자, 이거는 초식동물이라는 정말 전문적인 어휘인데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 초식동물 어휘도 챙겨가시고. 그래서 생명체는 식물과 초식동물이 서식하는 그런 익숙한 온대 영역에만 국한돼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y can be found in the darkest depths of the ocean. 와. 자, 봐봐. 여기서 they는 네, 앞에 나왔던 living things가 됩니다. 그지?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발견이 됩니다. 수동태 in the darkest depths of the ocean 이렇게 해양의 이 바다의 가장 어두운 그 심연, 굉장히 깊은 바다에서 그리고 in hot volcanic mud 뜨거운 화산의 진흙에서 그리고 in pools beneath the frozen surface of the Antarctic 그리고 또 pools라고 하면 수영장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웅덩이입니다. 근데 이 웅덩이는요. beneath 아래의 the frozen surface of the Antarctic 그러니까 남극에 얼어붙은 그 지표면에 그 아래에 있는 웅덩이에서 그리고 and varied kilometers deep in the earth crust. 그리고 이 지각이죠, 지각. earth crust 하면은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지표면, 이 지각 속에 수 킬로미터 깊이에 묻혀진 채로 그렇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in 전치사구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마지막에 buried가 나와 있는데 요 buried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서 이 they can be found랑 연결돼서 이렇게 지구의 지각 깊이에 수 킬로미터 깊이에 묻힌 채로 발견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과거 분사가 여기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앞에는 다 전치사구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게 병렬 구조인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하는데 살짝 문장에선 균형이 조금 흐트러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여기에서도 발견되고 그리고 뭐 한 채로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근데 상당히 극한 조건의 환경에서도 생명체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creatures that live in this extreme environment. 자, 여기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여기까지 이어지면서 사는 생명들은입니다. 자, 여기 복수주어니까 네, 현재 시제 동사 원형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런 극단적인 환경들은 무엇을 가리켜요? 바로 요 앞에 나왔던 그 in 전치사 구들하고 varied kilometers deep in the earth crust까지 해서 자, 이런 환경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 사는 생물은 are generally unfamiliar. 일반적으로는 unfamiliar하다. 그러니까 생소하다. Not only because, but also because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접근하기가 access가 접근이잖아요.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in은 not의 의미잖아. 접근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but also because they are mostly microscopic. 그리고 대부분이 마이크로면 아주 작은 미세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아주 작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생소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기 inaccessible. 자, 이거 알아두세요.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스코픽, 이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혹은 아주 작은의 의미 잘 기억해 두시면서 동요를 좀 살펴보면 tiny 있고요. 그리고 minute 있고요. 그리고 extremely small. 아주 극단적으로 작은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inaccessible 요것도 제가 동의어 좀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hard to reach로도 동의어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아니면 unreachable 도 되고요. 그리고 not accessible 이렇게 되니까 이 동의어들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치?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 우리조차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생물들한테 접근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In more homely habitat. 자, homely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친숙한 그리고 또 익숙한 이런 의미예요. 평범한도 되겠다. 그래서 더 평범한 그런 환경, 흔한 환경에서는 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to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홈리에 동의어. 나 또 요즘 꽂혔잖아. 홈리. 자 일단은 익숙한이니까 familiar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ordinary, 흔한, 평범한, 그럼 ordinary도 되고, common도 됩니다. 그래서 더 흔한 환경에서도 most organisms, 대부분의 생명들은 are too small for us to see.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가 되겠죠. to 용법이 여기 딱 쓰였고요. 그리고 for us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무엇 없이는 without special equipment. 특수 장비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They tend to go unnoticed.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 바로 앞에 나왔던 most organisms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tend to go unnoticed. 자,
go 다음에 pp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요 과거 분사가 unnoticed입니다. 그러면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unless는 if not입니다. 뭐 하지 않는 한 they cause disease or rot the timbers of our houses. 여기에서의 they도 앞에 나왔던 most organisms가 될 거고요. 그들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거나 or ro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rot은 썩히다, 썩게 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부패시키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어 볼까요? decay가 있겠죠. decay.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좀 많이 꽂혔어, 여러분. 왜냐면 지금 학생들의 이런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AI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단어 같은 게 많이 변형이 돼요. 예전보다 더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동의어를 더 많이 챙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불끈불끈 쏟아서 지금 선생님이 챙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이 받아 적고 같이 암기해주세요. 일단은 decay가 이제 썩게 하다, 썩히다, 부패시키다라는 게 되고요. decompose도 있습니다. decompose. 그리고 spoil도 되니까. 그래서 썩히는 거야. The timbers of our house. 우리의 집에 목재를 썩히지 않는 한에는 그들은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너무 작으니까. 그럼 특별한 장비라고 하면 뭐 현미경 같은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의 위치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나 microorganisms, 미생물들은 make up 그러면 이제 차지하다예요. 첫 번째 의미로는 차지하다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구성하다도 됩니다. 자, 지금 갑자기 이제 미생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microorganisms. 미생물은 차지합니다. Most of the total mass of living matter on our planet.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의 living matter, 생물들의 총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생물은. 그래서 사람 수보다 미생물 수가 훨씬 더 많을걸? Only recently. 단지 최근에야 through new methods of molecular analysis. 그리고 and especially through the analysis of DNA sequences. 자, 통하여 그리고 특히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새로운 분자 분석의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specifically 특히 DNA 서열의 분석을 통해서 자, sequences 이거 서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동사 주어가 도치돼서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울 거 없어요. 자, 여기 봐봐. 이 전치사구들은 끼어들어져 간 거야. 그래, 안 그래? 콤마로 끼어들어져 간 거지. 그리고 문장 맨 앞에 뭐가 왔어요? 부사가 왔어요. 부사가 왔고 특히나 only가 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문법상으로는 문2에 문장 맨 앞에 이렇게 한정 없고 한정하는 없고 only라던가 아니면 이 부정어 not이나 never가 이제 강조하려고 앞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왜? 문장 맨 앞에는 원래 주어가 와야 되잖아. 주어가 왔는데, 주어가 와야 하는데 주어 자리를 이런 한정어거나 부정어가 이렇게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주어가 가만히 있으면 호구돼, 안 돼? 그치? 그래서 나 화났어. 동사 네가 앞으로 가.
나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상당히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공부했어. 뭐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 없거든요. 어쨌든, so have we begun to get a picture of life on Earth? 자, 여기 on Earth, 지구상의 생명에 대해서 get a picture. 그림을 얻었다? 이게 그림을 얻었다는 소린가요?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맞는데 이해하게 되다도 됩니다. 이해하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begun이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서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Only recently we have begun인데 이제 have we begun 도치 일어난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해하게 되다 get a picture. 하지만 딱 봤을 때 얘는 일단은 명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얻게 되는가, 어떤 이해를 얻게 되었는가,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요 픽처를 받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that is not grossly distorted by our biased perspective as large animals living on dry land. dry land라고 하면 육지죠. 그래서 육지에서 사는, 자 여기는 지금 animals라서 which로 하자. which are가 생략된 현재 분사 구문인데요. 그것이 그런 육지에 살고 있는 큰 동물로서예요. 큰 동물로서. as는 지금 로서고 우리의 이 편향된 시각이 있을 거 아니야. 왜? 우리 제일 큰 동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동물은 아니지만 제일 똑똑한 동물이고 어느 정도 큰 동물이고 그치? 그래서 그런 동물로서 우리의 편향된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미생물 따위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편향된 시각에 의해서 이렇게 심하게 grossly distorted is가 나오고 수동태죠. 아주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그런 이해, 그림을 우리는 얻는 것을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요 최근에서야, 단지 최근에서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 많이 어려웠어요. 그지? 자, 여기 요 문장은 저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다.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아니 선생님 요즘 왜 자꾸 서술은 강조하세요 그러시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되는 문장들이라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분자 분석 아니면 DNA 서열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구 생명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생물인 게 아니고 동물,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만 생물인 게 아니고 지구상 생물인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미생물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상 얘기했던 것 플러스 서술형하고 일치불일치 나올 수 있다라고 뒤에다 붙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부터 먼저 볼 거예요. 빈칸은 언제나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보시면 그래도 어떤 문장의 위치나 뭐 글의 흐름이나 이런 거 파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하죠. 첫 번째 문장에서 confined to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are not confined to. 자, 요 부분. 왜냐면, 이제 뒤에서 얘네들이, 이 생명체들이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고 굉장히 독특한 서식지가 나열되잖아요. 그래서 are not confined. 근데 이렇게 어휘가 바뀌어져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에서 microorganisms, make up 한 다음에 most of the total mass of living matter on our planet.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이죠. is not grossly distorted 하는 이 부분. by our biased perspective as large animals living on dry land. 이 부분까지 해서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microorganisms가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지구 생물량의 주류라는 반전의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 요 부분이 또 빈칸으로 빈칸이 아니고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Our biased perspective. 그치? As large animals living on dry land. 자, 요 부분.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 자, 그러면 한번 또 그 속의미 우리 자세히 알고 가야겠죠? 근데 제가 원래는 타이핑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수업할 때 타이핑할 때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글 의미를 볼까요? 인간이 육지에 거주하는 큰 생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쵸?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명체나 극한 환경의 생명체를 생태계의 주류에서 제외시키고 익숙한 환경 중심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편협한 인간만의 시선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our biased perspective 이것을 어떻게 다시 다른 선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인간 중심의 human centered 그치? 인간 중심의 관점인 거야. that 하고 나서 관과하는 거지. overlooks the majority of life forms.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안 보이니까 그냥 무시하는. 그래서 이걸 간과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Due to their size. size and habitat.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겠죠.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함의추론으로 꼭 기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조금 좀 잘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yet 하는 그 문장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순서를 보자면 마지막 문장 하나가 C, 그리고 그 위에가 두 문장이 B, 그리고 또 그 위에 두 문장이 A. 이렇게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조도를 잘 보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confined to 제가 이렇게 동의어도 말씀드렸어요. 국한된. 그러면 제한되지 않으니 바로 제한이 없는 이런 것이 반의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unlimited 그리고 extensive 얘네가 이제 반의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naccessible 접근하기 어려운이라는 어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있었죠. 맞아. 그래서 inaccessible. 자, 이것도 동의어 살펴드렸는데요. 반의어로 보자면 이용 가능한 하는 available 또 될 수 있고 그리고 reachable 또 될 수 있고 여기 앞에 내가 unreachable이 동의어라고 했기 때문에 반의어로는 reachable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장에 나올 게 되게 많아요. 반의어, recently의 반의어는 최근에의 반의어니까 고대에, 그래서 anciently, 그리고 이전에 해서 previously. 그 다음에 또 distorted 하면은 이제 왜곡된 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 왜곡되는 반의어가 정확한 accurate 그리고 객관적인 objective 그 다음에 biased 이것도 편향된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정하는 뭐예요? impartial partial하지 않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impartial 아니면 중립적인도 될 수 있습니다. neutral. 이런 단위어들 다 기억하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네. 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수동태 나온 것 잘 기억하시고요. 과거 분사가 나왔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여기 수동태 나왔고 여기도 또 과거 분사 나왔죠. 요것이 이제 정말 많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절에 동사의 수위치는 선행사랑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주어랑 또 이렇게 진짜 동사, 진짜 동사, 문장의 동사. 요거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봐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주어에 붙었어. 그러면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절에 동사의 수위치도 선행사에 맞춰줘야 되지만 이게 다 주어 부분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있으면 일단 핵심 주어하고 문장의 동사하고 사이가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의 동사의 수위치도 어법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챙겨야 돼요, 여러분.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의미상의 주어 나온 것 unless 나온 것. 알았지? 그리고 여기서 cause하고 lot하고 병렬 구조라서 요 lot 기억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pp 과거 분사 나온 거 요것도 잘 아셔야겠고요. 요 마지막 문장은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충만하다. 일단은 이렇게 수일치,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 동사 수일치 요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앞에 only가 나와서 뒤에 이렇게 도치된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수동태도 쓰였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분사도 나오고 해서 와 이건 서술형으로 아예 준비를 해두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글 주제 말씀드릴게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미생물 중심의 지구 생태계 실체와 인간 중심적 편향의 극복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The Hidden Majority, 숨겨진 다수예요. 콜론하시고 Microorganisms as the true owners of the earth, 지구의 진짜 주인으로서의 미생물. 두 번째로 Beyond the visible, 보이는 것 너머. 콜론하시고 Correcting our distorted view of life, 생명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그리고 세 번째 지문으로는 Overcoming anthropocentric bias through molecular analysis. anthropocentric이 좀 어려워요. 네, 그건 좀 알겠는데 anthro 하면은 인류의 인간의 이런 의미거든요. anthropo가. 그리고 centric이 중심적인이란 의미잖아요. 그래서 anthropocentric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bias, 편견을 극복하기예요. through 무엇을 통해서? molecular analysis, 분자 분석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능 특강 23강의 3번 마쳤습니다. 24강으로 빨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